네, 안녕하세요. 안지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제 강의 계획서부터 같이 펴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순환 과정 중에서도 GS 1기 과정이고요. 우리가 GS 1기가 0기랑 2기 사이에 이제 기수 순환 과정이죠. 강의 계획서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 GS 1기 순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연기 때는 기본 이론을 우리가 나갔었어요. 연기에는 이제 기본 이론을 나갔고 2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50점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50점 모의고사를 받고 GS 3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100점짜리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100점짜리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GS 1기라고 하는 거는 0기와 2기 사이의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1기를 0기와 2기 사이의 매개 변수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0기 입장에서는 결과 변수가 되는 거고 우리 2기 입장에서는 2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인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연기 때 기본 이론을 다 이제 배웠어요. 굳이 1기에서 기본 이론을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1기 때 연기의 결과 변수로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2기의 원인 변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50점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50점을 여러분들이 2기 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우리가 시스템적 관점에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풋, 프로세스, 이제 아웃풋 할 때 우리가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회독과 암기 위주로 일단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인사 관리랑 조금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제 인사는 조금 제가 이해에 치중을 했다면 경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해와 정리예요. 이해와 정리. 이해와 정리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가 많죠, 양이. 근데 그 방대한 양을 어쨌든 정리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일기 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여기 프로세스라고 적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는 저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가 어쨌든 결론으로 아웃풋이 가장 중요해요. 아웃풋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아웃풋으로 교수님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웃풋이 뭐냐? 답안지를 현출하는 과정이다. 답안지를 일단 현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답안지를 일단 현출을 하려면 문제 유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출 유형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유형. 우리 시험 문제 경영조직 보셨죠?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으로 제가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험 문제 유형이 일단 점수적인 차원에서 한번 나누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점수가 어떻게 나오죠? 우리 경조나 인사가 25점이나 50점으로 나오게 되죠. 50점 형식적인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분설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단문형에 속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물어보는 거를 단문형으로 이제 분설 안 되는 문제, 비분설형이라고 할게요. 분설이 안 돼서 그냥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최근에는 근데 이제는 분설해서 출제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설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자마자 일단 파악해야 되는 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점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분설형으로 출제가 됐냐 아니면 비분설형으로 출제가 됐냐 이렇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볼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경영조직론의 특징은 인사관리보다 사례가 길어요.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응용형이라고 할게요. 응용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논리가 요구가 된다라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굳이 필기 안 해도 되고 필기하기가 좀 더럽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이거 필기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례형으로 출제가 됐냐 아니면 특히 요새는 이제 단문형 중에서도 주제 간 연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제 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제 논리력이 있냐, 응용력이 있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단문형 중에서도 이제 응용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특강을 열었었어요. 이제 1부 특강은 기초 특강을 열었고 이제 2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열 거예요. 심화 특강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열 건데 이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또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우리가 지금 10일의 안으로 다 끝내야 되거든요. 경조 이론을. 그래서 여기서 막 출제 유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2부 특강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사례형을 어떻게 풀지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알게 될 테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2부 날짜 정해지고 이제 공지 나가면 그 전에 이제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사료형이 뭔지도 모르겠고 응용력이 왜 요구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2부 특강 듣고 2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2기는 인사 등 경조도 문제 어렵게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낼 거라서 이제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응용력이 필요한다라든지 뭐 사례를 적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요구하는 문제를 2기 때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2기를 제대로 풀 줄 알려면 2부 특강을 조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사례형과 응용력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어쨌든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제 유형별로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GS 1기에서는 2기 때 제가 어렵게 내는 문제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기초적인 글쓰기에 대한 능력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25점 모의고사로 볼 거예요. 일단 점수적인 측면에서 25점으로 낼 거고 일단 물어보는 게 꽤 간단한 단문형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점 모의고사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복습형으로 제가 진도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진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는데 내용이 안 떨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1차 치느라 정신도 없고 내가 지금 모의고사 뭐 적을 게 없다 너무 이제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픈북으로 이제 적으면 됩니다. 대신 오픈북은 앞에 쓰셔야 돼요. 오픈북은 반드시 앞에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제가 그거 감안해가지고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채점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북이라고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글쓰기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현주를 하시거든요. 사실 인풋보다 중요한 게 아웃풋이에요. 인풋은 어떻게 보면 운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험 전에 이제 시험 딱 보기 한 5분 전에 이제 봤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인풋은 운적인 요소인데, 근데 5분 전에 본 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교수님께 보기 좋게 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웃풋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은 여러분들이 사실 해야 되는 영역이고, 아웃풋을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웃풋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도 중요해요. 아웃풋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해야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25점을 이제 매번 꾸준히 보다 보면 실력이 분명 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관리 때 25점을 매회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늘어요. 답안지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가 계속 향상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경조도 매번 와가지고 25점 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픈북
해도 돼요. 오픈북 해도 되니까 일단 오셔서 좀 연습을 하세요. 내가 목차를 일단은 이제 목차 짜는 연습이라든지 문장을 구성한다라든지 문단을 구성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25분 안에 연습하고 가시겠다라는 취지로 그렇다고 좀 매번 오픈북으로 막 보진 마시고 최소한 내가 일단 1순위는 내가 책을 덮고 하겠다. 이게 1순위. 근데 이제 내가 1차도 봐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 이제 2순위로 오픈북으로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점 모의고사도 이제 꾸준히 매번 참석해서 이제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시험일 기준으로 2, 3일 정도 이제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제가 매번 설명드릴 거예요. 언제 만료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피드백 보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점수는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점수는 안 매기고요. A, B, C로 매기는데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점수를 아예 안 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일단 이제 뭐 ABC로 나누긴 하는데 일단 A는 뭐 말 그대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고 이제 B는 조금 이제 A로 가기에는 부족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 이제 C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 1부 특강 때 글쓰기에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설명드렸거든요. 그 6가지 요소가 적절히 갖춰졌다 하면 A. 근데 조금 한 2-3개 보완된다. 부족하다. 그럼 B. 근데 그 6개 중에 한 5개가 다 부족하다. 그러면 C.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목차 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 답안지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든지 또 아예 뭐 쟁점에 벗어난 내용이라든지 답안지 밸런스가 안 맞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C 답안이고요. B 답안은 답안지 구성력은 있어요. 문장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응용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논리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게 좀 애매한 답안들이 있어요. 좀 합격권으로 가기에는 그런 것들이 B고요. A는 이제 완벽한 거죠. 제가 말한 그 답안지 6가지 요건이 적절하게 갖춰진 답안이 A입니다. 그래서 A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고 뭐 A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는 B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B를 받든 이제 A를 받아도 사실 보완할 거가 많아요. 나 A 받았으니까 보완할 거 없어.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A를 받아도 보완할 게 있고 C를 받아도 보완할 게 있어요. 어쨌든 이제 보완과 개선이다. 이제 여러분 인사관리 때 제일 중요한 게 통제 기능이잖아요. 통제 기능의 취지와 목적이 뭐죠?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통한 이제 개선을 취지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분 동안 여기서 시험을 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25점 땡 이게 아니라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안지 보완. 이거를 제가 이제 제 리라이팅 작업이라고 하는데 다시 쓰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시 쓰기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점을 여기서 치시고 나서 분명히 이제 보완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완할 점을 반영을 해가지고 리라이팅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시 쓰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걸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해서 보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시험장 때 쓰셔야 되는 거지. 여기 25점 쓴 거 그대로 가가지고 시험장 가서 그대로 쓴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을 체크하는 용도로 25점 모의고사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첨삭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피드백 열심히 해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열심히 보완하셔야 돼요. 이제 보완을 하시는 목적으로 25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게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점 모의고사도 보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도 봐요. 25점 모의고사랑 기출문제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가 많아요. 기출문제가 많아요. 지금 33회 진행했잖아요. 제가 1회부터 33회까지 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기출문제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은데 일단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수님이 출제하는 거예요. 우리 출제위원 누구죠?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럼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는 게 그냥 일반 단문형이다. 물론 과거 같은 출제 유형은 굳이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저는 기출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에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 교수님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요구하는 거를 문제를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출제 의도대로 글을 쓰시려면 저는 기출 문제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사경조도 약간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인사관리도 열심히 이제 기출을 드렸고, 이제 경조도 기출, 뭐, 인사관리만큼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조는 조금 인사랑 다르거든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이제 개방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응용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경조는 그것보다는 좀 명확합니다. 일단 양도 많고 물어보는 게 꽤 명확해요. 그래서 뭐 기출이 뭐 큰 그렇게 이제 의미는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보면서 좀 의도를 파악하고 특히 사례형 같은 거는 조금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사례형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이제 국어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꼭 보라고 했어요. 기출을 제가 그냥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에서 제가 쓴 답안만 비슷하게 써도 합격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쟁점을 다 아신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사관리는 우리가 다 봤어요. 33회 기출을 다 봤는데 어땠어요? 진짜 비슷해요. 이게 어쨌든 논리도 요구하는 논리도 비슷하고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 30년이나 지금이나 엄청 크게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강조하는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도 마찬가지예요. 경조도 저희가 33회 기출 다 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름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33회 기출을 다 본 이제 학생이다, 수험생이다. 그래서 이제 34회 기출도 뭘 나와도 난 다 풀 자신이 있다. 이런 목적으로 제가 기출문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도 뭐 경조는 인사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인사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이제 경조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을 토대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이 출제했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출제하는데 얼마나 그 양질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고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답안지를 접근할지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조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같이 볼 건데요. 인사관리만큼 뭐 이렇게 세세하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인사관리만큼 세세하게 보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물어보는 게 명확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명확해서 이제 기출문제도 들어가지만, 이제 주로 이론 정리 위주로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5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만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뭐 100%, 0%다. 그러면 한 50은 하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2기, 여기까지 3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면 지금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 분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이제 알아가는 과정. 또 두 번째는 25점.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문제 유형. 제일 쉬운 문제 유형으로 25점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충 감이 오죠. 0기의 결과 변수지만 2기의 원인 변수로서 글쓰기 를 이제 조금 위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연기 때 기본 이론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연기 때 했던 내용을 또 하는 거는 조금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 때 기본 이론을 뭐 굳이 1기 와가지고 뭐 다시 세세하게 다루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1기 때는 좀 정리하는 위주로 갈 거고, 또 이제 글 쓰는 거.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위주로 갈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글 쓰는 걸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시험이 글쓰기예요.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거를 목적으로 인풋 작업을 들어가셔야지, 인풋 작업 완벽하게 하고 나는 이제 100% 완벽하게 인풋 작업 다 끝내고 아웃풋으로 갈 거야? 이거 안 돼요. 이거 절대 시험 전날까지 100% 완성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아웃풋을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아웃풋을 기준으로 공부하고 아웃풋을 기준으로 인풋 작업을 하셔야 효율적인 수험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가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연기 때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도 위주로 가셔야 돼요. 중요도와 난이도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출문제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일단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유형에 대한 대비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조직론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에 대한 이제 이해 이런 거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모르는 출제 유형이라든지 모르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기출문제 들어갔고요. 기출문제 풀이 들어갈 거고요. 기출문제 다들 받으셨죠? 기출사례 연습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제 기출사례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별로 제가 일부러 연도별로 딱 가져왔어요. 최근 연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최근 기출부터 어떻게 출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게 되면 경향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경향을 조금 파악하시라는 취지에서 주제별로 특히 이제 최근 연도 순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응용이 되는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이제 목차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목차를 어떻게 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목차를 짜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제 간 연결 능력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강조 드리는 거는 우리 시험의 출제 유형이 논술형이라는 거예요. 논술형.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쓴 답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답안지. 왜냐하면 이 답안지로 채점을 하시는 거지 교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있어서 이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암기를 했는지 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지를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예쁘게 단거나 하고 암기하고 뭐 정리하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건 답안지예요. 그래서 운적인 것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전에 보고 들어간 그 친구가 제일 운이 좋고 그 친구는 이제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운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답안지를 잘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일단 정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정리한 기본 이론을 가지고 목차를 구성해서 답안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과 취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쓰고 글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거 위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좀 빡셀 수도 있어요. 빡셀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온 친구는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사관리 때 기출문제 양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기출을 이제 할 때마다 20, 30페이지씩 드리니까 11에 곱하니까 양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오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인사는 기출의 중요성을 인사관리 때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경조도 마찬가지예요. 경조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매번 힘들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버리지 마세요. 기출 버려야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푸는지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나름의 조금 이렇게 노력을 투입해가지고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지만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필요 없는 내용을 막 드리는 건 아니고 기출이에요. 교수님이 낸 기출을 기준으로 프린트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아까 교재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교재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제가 이제 질문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창구를 가지고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공개형 창구로 카페를 이용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비공개형 제 메일.
이제 공개형 창구로 제가 이제 카페에서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답글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드리고요. 뭐 오탈자 이런 것도 올려도 됩니다. 이제 오탈자 이런 거 올리면 이제 제가 반영해가지고 이제 공지 드릴 테니까 카페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메일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이제 비공개형이라고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거나 뭐 고충사항 이런 거 있으면 메일로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뭐 지금 시간이 없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좀 뭘 찍어달라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조금 이제 개인적인 고충, 뭐 학업에 대한 고충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비공개형으로 이제 메일도 소통 창구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이나 카페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강의안을 제가 따로 오늘은 이제 프린트로 나갔거든요. 이제 강의안을 따로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강의안을 따로 드리는데 이 부분을 제가 2회차 때까지는 프린트로 드리고 3회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마이박스도 이제 제가 카페에 링크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마이박스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도식이에요. 도식.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안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바일 기기, 두 번째는 프린트.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추천드려요. 모바일 기기로 스마트폰이나 이게 막 이 부분이 보충 프린트 제가 강의안 가져오는 게 보조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충 프린트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보충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추가해야 되는 작업이라면 지금 강의안으로 가지고 온 거는 거의 뭐 필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모바일 기기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뭐 스마트폰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그거 활용해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필기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밑줄 작업한다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놓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이제는 그런 고충을 줄어드리고자 강의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앞에다 딱 스마트 기기 보시고 여기 밑에다는 여러분들 나 그 수험서 책 딱 두시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필기 막 하느라 강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뭐 필기가 크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놓치면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제가 수업 전 5시에 올려드려요. 5시에. 5시에 올려드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파일 다운 이제 받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프린트가 좋다 하면 이제 프린트 해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모바일 기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서브노트라든지 수험서의 보조 자료로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까지만 나갈 거예요. 강의원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까지 나갈 것 같고, 보충 프린트도 정말 추가할 때,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까지 해도 많아요. 기출문제까지 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복습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 인사관리 때 많이들 주셔가지고 경조는 최대한 이제 이번 기출문제까지 제가 프린트를 제공하고 그 기타 보충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기 때 좀 더 정리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기 때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암기, 정리 요 정도라 또 기출문제를 이제 정복하는 거. 기출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출 유형을 알고 출제 의도 파악 가능하고 또 기출 사례별로 유형별로 여러분들 목차 잡는 연습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은 이미 연기 때 다 배운 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여기서 설명하진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연기 때 배웠던 기본 이론을 가지고 25점 모의고사 보고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이제 나갈 예정인데 그렇다고 아예 이론을 안 다루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서브노트 기준으로 이제 한번 쫙 정리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대신 근데 쫙 정리하려면 대충 이론은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는 일단 듣고 오셔야 된다. 이제 연기는 듣고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어떤 이론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고 이제 바로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강의안. 일단 우리 경조라고 하는 거 연기 때도 뭐 설명드렸긴 했지만 두 가지 이론이에요. 정확히는. 조직행동이라는 이론과 조직론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수님 책으로 설명드리면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은 조직행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거는 조직과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자체에 대한 이론이라고 설명드렸고, 조직행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 혹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조직 내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대표님이에요. 대표님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뽑는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서 이론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뽑을 때 뭐부터 보아요? 여러분? 일단 표면적 다양성 보겠죠.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이고 인종은 어떤 거고 이제 성별이 뭐고 이런 거 다 이력서를 통해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표면적 다양성인 거예요. 표면적 다양성. 근데 여러분들이 표면적 다양성만 보고 사람을 뽑게 되나요? 아니죠. 내면적 다양성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해가지고 조직에서 채용이 이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다양성과 내면적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개인차 변수로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개인차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을 왜 파악하죠? 여러분 인사관리 때 이미 배웠어요. 사람을 파악해서 채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집에서 중요한 기준 두 가지 뭐죠? 선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채용에서 중요한 거. PJP가 POP이잖아요. 이거를 파악하려고 개인차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PJP.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 적합성과 조직에 대한 적합성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특성을 파악하고자 배우는 변수들이 개인차 변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차를 배우는 취지와 목적은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만 파악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뭐 표면적 다양성도 완벽하고 내면적 다양성도 너무너무 성격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친구를 했는데 오니까 막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녀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집단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집단적인 특성. 집단적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아무리 뛰어난 고성과자라도 집단 내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르인의 집단 역학이라고 이제 연기 때 설명을 드렸었고, 집단 내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인간관계, 사람이 두 명이 모여야 인간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하는데, 여러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누가 얘기했죠? 우리 인사관리 때는? 메이오가 얘기했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그래서 인간관계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 게 집단 차원의 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차원의 변수는 주로 정치, 갈등,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될 거예요. 정치나 뭐 갈등이라든지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논하게 될 거고, 여기까지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조직 내 사람 혹은 사람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차용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조직 행동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경영 조직론스러운 게 여기에 있는 조직론이에요. 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직의 형태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조직 간 환경과의 관계까지 보게 되는 이론을 조직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직과 개인과 개인 간 행동까지 보게 되는 이 총체적인 이론이 경영 조직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대하죠. 방대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조를 개인, 집단,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우선 우리가 기출을 제가 한번 세봤어요. 개인, 집단, 조직이 현재까지 몇 개가 나왔는지. 여러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얼마 안 된다, 버린다. 난 집단, 조직만 판다 하는데 개인도 꽤 많이 나왔어요. 24번 출제됐습니다. 25점 기준으로 24번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집단 기준은 30번이 출제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집단이 일단 이 작년 기준으로 24년도에는 25점짜리가 2번, 3번으로 2번이 나왔고요. 25점이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많아요. 개인이 아예 안 나온 해도 있어요. 개인이 아예 안 나오고 2번, 3번이 집단만 나오는 해도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이제 특이했던 거. 정말 특이했던 거. 거의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22년도에 집단으로 50점이 나왔습니다. 집단만. 원래는 조직만 50점이 나와요. 1번으로. 근데 이제 이때 좀 특이하게 22년도에 이제 50점이 1번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특이한 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도 조직이 출제가 되긴 했는데 20년도에는 50점이 조직과 집단이 같이 나왔어요. 50점으로. 조직과 집단이 같이 묶여서 나왔고 또 17년도에는 50점 문제가 1번 문제가 개인과 집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조직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개인과 집단이 50점으로 나오고 25점짜리 2개가 조직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단도 이제 중요한 50점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시사점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조직 파트. 조직 파트는 38번 나왔습니다. 38번. 그러면 일단 비율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이 가장 중요하죠. 또 점수로 파악했을 때도 개인 집단은 대부분 25점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최근 10년간 거의 50점으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도만 25점짜리 이제 2개가 나온 거고, 최근 10년은 이제 50점으로 이제 1번으로 배치돼서 조직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비율로 보면 24, 30, 38이지만 일단 38인데 50점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의 2배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쵸? 50점이니까. 이 부분은 25점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50점인데 38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건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순서가 지금 개인 집단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조직 파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집단 조직으로 봐서 여러분들 개인 집단까지 재미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적용도 되고 이게 재밌게 하다가 이제 조직 때 이제 힘도 빠지고 1차 끝나고 이제 막 조직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1기 때부터 굳이 조직부터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2기 때는 조직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조직을 이렇게 힘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중요도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조직에서 1번 문제로 50점이 배치가 된다라는 거고 이제 예외적으로 20년도랑 2년도가 조금 이제 예외적으로 집단에서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2번이에요. 10번 중에 2번만 이제 50점이 이제 집단과 섞여서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은 1번이 50점으로 출제가 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마주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마주하는 문제에서 모르는 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저 때는 이제 직장 폐쇄가 3번 연속으로 출제된 해였거든요. 근데 그때 직장 폐쇄 3번 절대 안 나온다 해서 저 버렸어요. 근데 노동법에서 1번 문제로 직장 폐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던 이제 그런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조직을. 왜냐하면 1번에서 마주할 문제니까. 1번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인데 자신감을 딱 가지고 2, 3번을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1번 나 조직 진짜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1번에 50점으로 배치가 돼요. 그럼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신감 채우기 용도로 조직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38번이 뭐예요? 거의 이제 2배로 하게 되면 80번, 25점 기준으로 80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을. 근데 여기 결국은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거의 나와요. 여기서 다 대비가 가능하다. 결국 여러분들이 데프트 교수님 논리대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데프트 교수님 책의 논리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공부를 할 건데 데프트 교수님 책만 가지고 사실 답안지를 충분히 채울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교수님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의 논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가장 중요해요, 조직이. 근데 우리가 1기부터 조직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막 기출문제 이렇다 하면 여러분 중간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부터 들어가지 말고 이제 일단 1기는 개인부터 우리 가볍게, 우리 날씨도 좋아졌잖아요. 이제 좋아진 날씨와 함께 이제 가볍게 개인부터 딱 시작하고 이제 끝날 때는 여러분 힘들 거예요. 이제 조직으로 힘들게 이제 끝나게 되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될 거다, 1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조직을 유념하게, 물론 순서가 지금 개인부터 되었지만 조직이 가장 중요해요. 조직이. 그래서 조직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집단이죠. 집단 파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중요도의 순서가 조직, 집단, 개인이라는 거예요. 조직 가장 중요. 집단, 개인. 지금 제가 막 뭐 중요도를 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출문제상 거의 이제 25점 기준으로 조직이 80번이 출제가 된 거고, 이제 집단이 그 다음에 한 30번 출제가 된 거, 그 다음 이제 개인이 24번 정도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출제 경향상 조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부터 여러분들이 중요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집단, 이제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순서대로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가 1번이 개인이 막 50점으로 해가지고 뭐 80번 나왔다면 제가 막 개인이 중요하다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직이 이제 50점으로 1번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출제도 많이 된다. 그래서 결국 그 기준이 뭐다? 데프트 교수님 책이에요. 데프트 교수님 책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프트 교수님 논리대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데프트 교수님 논리대로 문제를 분석해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물론 1기나 연기 때 개인부터 들어가는데, 개인부터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개인, 우리가 조직 운영상 개인을 보고 집단을 보고 조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요도 순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도의 순서는 데프트 교수님 책의 논리대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단이 아니라 조직 파트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조직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밑에 여기 보시면 직무 성과와 관행, 이거는 50인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런 도식 어디서 봤어요? 인사관리 때? 타당도 분석할 때 분산도 분석에서 한번 보셨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분산도 분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경영조직에는 무조건 이런 논리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독립변수와 이제 종속변수와의 관계로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독립변수는 원인변수예요, 원인변수. 원인변수고, 종속변수는 결과변수입니다. 그래서 X축에 있는 게 독립변수고요. Y축에 있는 직무의 성과가 종속변수, 결과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뭐 특정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개인차 변수 혹은 뭐 집단 차원의 변수, 뭐 조직 차원의 변수, 뭐 조직 문화라고 해봐요. 뭐 수평적 조직 문화가 뭐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뭐 어쩌고저쩌고를 활용해가지고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서술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있는 변수가 뭐였죠?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있었어요. 조절변수. 이 네 가지 변수를 통합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뭐였죠? 헤크만과 올드엠의 직무특성 모델이 있었잖아요. 직무특성 모델은 이 네 가지 변수가 다 나와요. 일단은 주장한 게 뭐죠? 헤크만과 올드엠이 핵심 직무 특성, 직무를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성해야 일이 재밌다. 이거를 중요 심리 상태라고 했고, 그리고 일이 재밌어야 뭐가 좋다? 결과가 좋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냐? 아니다. 조절 변수로서 뭐가 있다? 종합원의 성장 욕구, 강도가 있다. 이게 이제 헤크만과 올드엠이 말하는 직무특성 모델의 큰 도식인데요. 일단 이제 여기서 보게 되시면
원인 변수가 직무 차원이 되는 거고, 핵심 직무 차원. 결과 변수가 모질 많이 해가지고 이제 결과 변수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중요 심리 상태가 있다라는 거고요.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가 성장 욕구 강도로서 조절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획크만과 올드엠으로 제가 4가지 변수를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인 변수로 많은 개인 차원의 변수와 집단 차원의 변수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 결과 변수로 그럼 뭐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조직 시민 행동이 뭐 성과가 좋다, 뭐 만족으로 이어진다, 뭐 이직 결근 줄어든다, 이러한 좋은 결과 변수를 다 최대한 다양한 용어로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결과 변수를 어떤 용어로 최대한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개인 집단 조직 차원으로 보도록 할게요. 결과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현타가 오는 거거든요. 결국 좋다 하는데 최대한 다양한 용어로 적어야 돼요. 뭐 성과가 좋다, 만족이 좋다, 생산성이 늘어난다, 뭐 효과성이 늘어난다, 뭐 사회적 효율성, 뭐 경제적 효율성, 최대한 다양하게 서술을 하셔야 돼. 근데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양한 용어로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조직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결과 뭐예요? 조직 목표죠. 조직 목표 뭐예요? 조직 효과성이죠. 우리가 이거를 인사관리 시간에는 2가지 목표가 있다고 배웠어요.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종업원의 사회적 목표가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효과성. 조직 효과성이 좋아진다. 이거는 2가지 차원에서의 효과성이 있다. 효과성은 목표예요. 목표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봤잖아요. 조직의 목표 뭐가 있죠? 2개가 있어요.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종업원의 사회적인 목표가 있었죠. 그거를 서술하면 돼요. 그 인사관리에서 배운 그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 차원에서 뭐가 있었죠? 집단 차원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과업의 상호 의존성이잖아요. 과업의 상호 의존성을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업무 수행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좋은 결과 변수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으쌰으쌰 해야죠. 우리주의 정신. 응집력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응집성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집단의 기능, 순기능, 사회적 촉진이 있었죠. 사회적 촉진. 나쁜 거 뭐가 있었죠? 집단을 모였는데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거. 사회적 태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결과 변수예요. 아니 뭐 집단의 생산성이라든지. 집단 생산성은 뭘까요? 팀 성과겠죠. 팀이 낸 성과. 그거 이제 생산성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 이제 개인 차원으로 가면, 개인 차원은 좀 더 쉬워요.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일단은 우리 배운 거,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작업 행동이 있겠습니다. 작업 행동 중에서도 좋은 거는 생산적 작업 행동, 나쁜 거는 조직이 안 좋은 거는 반생산적 작업 행동이 있었고요. 또 반생산적 작업 행동 중에서도 조직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 때도 방출관리에 배우는 게 뭐죠? 이직과 뭐 결근이죠. 그래서 이직과 결근을 일단 줄여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목표겠죠. 개인 차원에서. 이직과 결근이 늘어나면 나쁜 결과, 이직과 결근이 줄어들면 좋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정서적인 측면에서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겠죠. 지금 행동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정서적 측면에서도 우리 조직이 좋아야 돼요.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일이 재밌어야죠. 이런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뭐 성과, 생산성.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등.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게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인 것만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뭐 생산적 작업 행동이 늘어난다, 반생산적 작업 행동이 줄어든다. 이렇게 행동적인 측면에서 써도 되고, 또 반생산적 작업 행동 중에서도 조직 차원에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행동은 이직 결근이라는 거고,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개인이 내는 성과도 중요하잖아요. 성과나 생산성 이런 것까지 다 결과 변수를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변수를 배울 거예요. 뭐 여기는 사회적 인정 관행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다양하게 배웁니다. 뭐 다양성이 증가하면 뭐 성과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뭐 조직 시민행동 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조직 성과와의 관계거든요. 뭐 성과와의 관계를 쓰시오. 뭐 직무 만족과의 관계를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서 주장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과 변수를 쓸 때 이 부분을 뭐 성과가 좋다, 생산성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만 쓰면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대 효과 쓰는데 뭐 생산성이 좋아진다, 뭐 기업의 성과가 좋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이 측면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면 좀 더 풍부한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적어야 돼요. 결과 변수를 여러분들이 뭐 성과, 생산성, 목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기준을 나누어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적는 것이 좋다. 뭐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아니면 뭐 행동적인 차원, 아니면 정서적인 차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도 좋고 또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한 도식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분산도 분석으로 관련 있는 이건 무시하세요. 이건 무시하시고 결국 얘네들은 관련 없다라는 거거든요. 분산도 분석을 했을 때 얘네들은 X 변수와 Y 변수가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관련이 있는 성과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서브노트로 들어갈 건데 아직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10분 쉬고 시작할게요. 그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 밑에 내려가서 사시면 되는데 제가 교재 차이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있다. 올해 1차를 안 치신다. 두 개로 나갈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는 제가 두 가지 책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방대한 수험서고 얘는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양이 다르다. 내용은 동일한데 이제 양이 다른 거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수험서로 이제 단권화를 했었고, 근데 서브로 단권화를 했다라고 해서 뭐 불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수험서로 한 이유가 그 수험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키워드. 저는 그거를 가지고 저만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수험서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최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게 조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험서로 가져간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좀 현출을 하고 싶다. 나는 그리고 또 1차도 본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요약집이 좋다라고 하면 요약집을 사시면 돼요. 대신에 이 서브노트에는 도식이 좀 빠져 있어서 도식은 제가 강의안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의안이랑 병행해가지고 서브노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얇죠. 얇아서 장점은 이렇게 요약된 것으로 효율적 암기가 가능하다. 대신 단점이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빠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조금 작업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명확해요. 서브랑 수험서는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어떤 장점이 더 좋은지.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장점을 선택하셔가지고 수험서 내지는 서브노트 선택하셔가지고 수업 때 들으시면 되고요. 수업 때는 서브 위주로 나가긴 할 거예요. 는데 우리 기본서랑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그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밑에 가서 교재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